저렴한 창업비용, 직장 다니면서 부업, 비교적 쉬울 거란 생각에 카페 창업을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선택일까요?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카페로 돈 벌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은데요. 오늘은 직접 차려본 사람들이 말하는 카페 창업의 진짜 현실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게 계약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진짜 천운이신 거예요. 이걸 알고도 카페 창업이 나에게 맞는 업종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카페를 차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꿀팁까지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도 미리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지금 국내에서 5만 뷰 이상 나온 상권 분석 방법 중에서도 실제로 10년 이상의 자영업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하는 실전 노하우입니다. 이 내용은 각각 맥형TV와 장사왕 임사부 채널의 콘텐츠를 참고했습니다. 예전에는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권리금 액수만 믿고 판단했습니다. 여기 장사 잘 돼요. 권리금이 높으니 들어오면 무조건 됩니다. 라는 말에 속아 계약했다가 막상 시작해보면 매출이 바닥인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변 가게들의 매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오픈업입니다. 가입도 간단하고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바로 접속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전국 각 업종별 매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게별 평균 매출, 계절별 매출 패턴, 심지어 점심, 저녁 시간대 매출 분포까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 본점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매장은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줄 서서 사는 곳인데요. 오픈업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연간 수십억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평일보다 주말 매출이 더 높으며 오후 시간대 매출이 가장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성심당은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그냥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카페나 음식점을 검색해보면 권리금이나 부동산 말이 아니라 실제 매출 데이터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권 유형은 오피스 상권입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몰려들고 퇴근길에 한 번씩 들르는 모습 때문에 매출이 높아 보이죠.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오피스 밀집 지역 매출은 상위권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주말엔 유령 도시가 됩니다. 직장인이 없으니 손님도 없습니다. 퇴근 후에도 매출이 급감해요. 술집은 북적이는데 카페는 텅 빕니다. 게다가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순수 오피스 상권은 위험해요. 그렇다고 무조건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오피스 상권과 주거 상권이 공존하는 곳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오피스 빌딩이 있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주거 인구가 함께 있는 상권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곳은 점심에는 직장인 수요, 저녁, 주말에는 주거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오픈업 같은 툴에서 이런 지역을 검색해보면 순수 오피스 상권은 주말 매출이 뚝 떨어지지만 주거와 공존하는 지역은 매출 그래프가 평일 주말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오피스 상권에 들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주거 인구와 혼재된 지역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대학 상권입니다. 학생들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 중심의 저가 전략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핫플로 자리 잡으면 충성도는 직장인이나 주부층보다 훨씬 강합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나면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줄 서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방학 리스크입니다. 대학가 상권은 학기 중에는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지만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러 빠져나가면서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픈업에서 대학가 매출 그래프를 보면 3월과 9월 신학기에는 급격히 매출이 올라가고 방학 시즌에는 눈에 띄게 꺾이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대학 상권에서 성공하려면 방학 동안 매출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이나 직장인 고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메뉴 구성 또는 방학 시즌에 맞춘 마케팅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은 주택 상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동네에서 조그맣게 카페를 하겠다고 꿈꾸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주택 상권의 주요 고객은 가족 단위와 주부층입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보다는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즉 20평 이상 넓은 매장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 아파트 단지 인근에 30평 규모로 문을 연 한 카페는 주부 모임과 가족 단위 손님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넓은 좌석, 키즈존,
단체석을 마련해 평일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꽉 채운 덕분에 인근 중심 상권 소형 카페보다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단위 고객에 맞는 공간 기획이 들어가면 주택 상권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상권은 중심 상권의 작은 매장보다 주택가에서 적정 임대료의 큰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카페 창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매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오픈업 같은 사이트를 통해 실제 매출을 보고 나서 상권을 판단해야 합니다. 오피스 상권은 위험할 수 있지만 주거 상권과 공존하면 황금 입지가 됩니다. 대학 상권은 가성비와 충성도가 핵심이지만 방학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상권은 가족 단위 고객이 핵심이며 넓은 매장과 맞춤형 공간 기획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권리금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자리가 아니고 부동산 말만 믿고 계약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반드시 데이터를 확인하고 상권의 특성을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 내 아이템을 좋아할 고객이 누구인지 먼저 정의하세요. 그 다음 데이터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세요. 이 세 단계를 거치면 적어도 후회 없는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창업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